바야흐로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늘어난 삶의 길이만큼이나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각종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밤만 되면 다리가 쑤시고 아팠거든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 앉았다가도 못 일어나고 엄청 힘들었어요. 구부리고 앉을 때,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못 구부렸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좀 안 될 정도로. 예. 우리 몸의 관절 중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무릎은 노화 속도가 빠른 관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비만 인구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류승열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퇴행성.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망가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관절이 염증이 생겨서 망가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안에는 관절을 쌓고 있는 관절 연골도 있고, 그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십자인대라든지 주변 조직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많이 쓰면 이게 마모가 되듯이 걔네들도 마모가 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말 그대로 노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뿐만 아니라 머리, 피부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노화 과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도 노화 과정이 오는 그런 과정인데 2차적인 원인으로 해서는 외상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이고, 두 번째는 주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은 퇴행성 관절염이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항염,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약을 먹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연골주사, 그리고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뼈주사라고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관절에 이제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주입을 해주는 그런 주사 치료 방식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사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절 안에 주입을 해주면서 이제 염증을 낮춰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운동치료인데, 관절염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염증이 생기니까 관절 주변 조직들이 다 늘어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늘어붙어 있는 조직들을 이제 잘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고,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더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술적인 치료인데,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실 때는 흔히들 요즘 사람들이 시술이라고 말하는 관절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절골술, 그리고 또 거기 절골술을 할 때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기세포 치료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퇴행성 관절염이 다 진행해서 말기에는 이제 관절을 바꿔주는 인공관절 치료도 있겠습니다.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요일 오후, 김해에서 이곳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온 황미자 씨는 4년 전 류승열 원장에게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지금은 움직임도 많이 좋아져
걷는 것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손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무릎이 아파가 약을 먹었는지는 진짜 몇 년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갈수록 무릎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래 검사를 하니까 이 무릎이 안쪽이 딱 뼈끼리 연골이 달가보고 뼈끼리 딱 붙었더라고. 또 검사를 하는 게 반월성 연골하고 십자성 인대도 다 떨어졌다 하는 기라야. 양쪽 다 무릎이 다 떨어졌대. 그런데 수술 안 하면은 다리를 못 쉰다 하더라고. 며느리가 알아보고는 어머니 여기에 아주 수술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예약이 엄청 많이 밀리가 있다 합디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라더라. 나 그래도 만나러 갈란다 서울 갈란다 이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성열 선생님을 이제 처음 만났지. 인공관절을 갈아 넣는 게 답인데 아직은 인공관절을 넣으면 수명이 있으니까 절골술 수술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이래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만 듣고 절골술 수술을 했어요. 지금 하고 나니까 아픈 데라고는 없고 다리도 일자됐고 더군다나 선생님이 서울 계시다가 부산에 계신다 하면 입이 내가 쨍 짓거든요. 좋아가지고 그래가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어머님 좀 요즘 무릎 좀 어떠세요, 어머님?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무릎 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 다리 많이 휘어 있었는데 예. 지금 다리가 그냥 완전 일자다리가 되셨네요, 그죠? 일자다리인데 그런데 예. 선생님 이 숨투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이제 절골술이라는 이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수술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되게. 지금 어머님 제가 수술한 지 이제 한 5년 됐잖아요. 예. 관절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어머니.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공관절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저희 병원 오시는 거 너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도 맞으시고 예. 그리고 연골이 좋은 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예. 해서요. 어머님 관리만 잘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인공관절 안 하고 그냥 평생 잘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사 놔줄 테니까 주사 맞고 가실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황미자 환자분은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중기 정도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통증을 너무 많이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MRI를 촬영을 했는데 무릎 안에 이제 내측에 그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앞에와 뒤에가 이렇게 뼈하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지 쿠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연골 후각이라고 하는 부위에 연골 그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 있는 뼈하고 이제 서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제대로 쿠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마모가 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이 많이 심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오자다리라고 하죠. 이제 어려운 말로는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오자다리도 이제 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이내에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에서 말기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천천히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흔쾌히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환자분께서 이제 휜 다리도 똑바로 잘 펴졌었고 그리고 통증도 없이 잘 걸어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병원을 내려와서 진료를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과의 이제 연락이 이제 제가 끊기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제가 부산에 내려왔던 얘기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찾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뵙고 이제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동안 너무 무릎 편하게 잘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또 가까운 데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를 또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저희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연골주사 좀 놔드릴게요. 미자 씨가 맞은 무릎 연골 주사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통증과 염증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계속 이제 연골주사 맞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예. 어머님 무릎 계속 안 아프게 관리를 잘 할게요 우리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주 좋아요 지금.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께서 받은 수술이 절골술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절골술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절골술을 받으면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지는 겁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다 바꿔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 전에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골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는 것을 천천히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안에 옷자다리, 내반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이 안쪽에 실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쪽에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리는 더 많이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반 변형이 있는 옷자다리를 똑바로 펴주는 절골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도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골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약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관절 연골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 지금 여러 개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또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체중이 많이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은 하중이 많이 이렇게 무릎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관리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팠는 것 같으면 저는 끝이지 뭐 내 인생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뭐 다 앉았다가도 못 일어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게 내가 뭐 더 이상 뭐 오만 거 다 할 수 있지. 내가 뭐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내가 뭐 밭에 가서 일도 오만 거 다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담담한 표정의 김명희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무척 편해 보입니다.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두려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느껴집니다. 걸어가다가 다리를 한번 꼬뻑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이게 걸음이 잘 안 걸어지고 또 이렇게 무릎을 굽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할 때는 너무 아팠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모르고 계속 뭐 침도 맞고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진찰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째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수술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 병가를 내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되게 잘 주무셨어요? 네. 많이 떨리고 긴장돼서 잠 잘 안 오셨죠? 네. 네. 일단 수술할 때 마취해놓고 잠깐 주무시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주무시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수술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뭐 무릎이 지금 상태가 그래도 이게 뭐 완전히 망가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 무릎 살리려고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 잘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따가 수술방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통증이 있으셔서 지금 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에서 약도 드시고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MRI를 촬영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봤는데 무릎 뒤편에 반월상 연골판에 이제 후각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부위가 완전 파열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으셨고 위아래 뼈 사이에 쿠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마모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모가 되다 보니까 연골이 떨어져 나오고 그 연골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자꾸 무릎은 붓고 환자분은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붓다 보니까 압력이 더 올라가니까 밤에도 이제 통증도 많이 심하시고 걷기도 힘드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50대 때 잘못하면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한 1, 2년 사이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께 최대한 인공관절을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절골술이거든요. 절골술이 이제 내반변형이 있는 옷자다리를 다리를 똑바로 펴줌으로 해서 체중이 안쪽에 실리지 않게끔 약간 가운데보다는 살짝 바깥쪽이 체중이 실리게 하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서서히 진행되게 해서 내 무릎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는 그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명희 씨. 회진이 끝난 후 좀 더 마음이 편해진 모습인데요. 무릎이 더 나빠지기 전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수술이 끝나고 더 건강해진 명희 씨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무릎 안에는 위에 있는 뼈와 아래 있는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찢어짐으로 하면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계속 마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안쪽이 마모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변형이 오거든요. 이렇게 그걸 내반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옷자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바로 이 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내반 변형이 있던 거를 뼈에다가 금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똑바로 펴주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을 일종의 예방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명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은 옷자로 변형이 된 다리를 바로잡는 수술로 종아리뼈를 무릎과 가까운 위치에서 잘라낸 후 필요한 각도만큼 뼈를 벌려 변형된 다리를 일자로 곧게 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관절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관절을 고정하는데요. 한쪽으로만 쏠리던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저희가 MRI상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반월상 연골판 뒤편에 있는 부분이 찢어져 있으셨고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가 그래도 제법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골을 한 뒤에 제가 다리를 이제 내반 변형을 다리를 똑바로 펴는 교정술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됐고요. 아마도 환자분이 이제 앞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이제 서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술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아픈 건 좀 어때요, 지금? 좀 덜해요? 네, 다행이시네요.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절골술을 잘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어머니 안 아프게 잘 걸어 다니시고 어머니 무릎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한 바로 다음 날이니까 이제 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릎도 많이 안 부었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저녁 때도 잘 주무시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가 어제는 좀 심했건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운동도 하고 싶고요. 산에도 가고 싶고 예,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못 갔고 그래서 잘 관리해서 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씩씩한 걸음으로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이정래 씨.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꾸준한 치료 덕분인지 지금은 걷는 게 힘들지 않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오른쪽 다리 조금 뜨끔해서 계단 올라갈 때 그때 주사를 한번 맞기는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겁이 나서 계속 이제 내가 왔었어요. 그랬더만
예, 한 10년 전에 그래갖고 예, 한 번 그래 주사를 맞으라 해서 그때 어디 통증이 있어 그때 한 번 맞아봤어요. 그랬더만은 그 실로는 괜찮은데 그래서 와서 이제 그걸 했더만은 재생이 될 수 없다 해서 그걸 이제 미리 맞아주면은 안 달른다 해가지고 그래서 맞았습니다. 네, 어머님 오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님 무릎이 여기 보시면은요, 정말 50대 무릎 같아요. 네, 무릎이 너무 진짜 이게 어디 가서 이걸 보고선 누가 이 70대 무릎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 관리를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평소에 저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연골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게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연골주사를 맞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지금 연골주사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맞고 계시는 게 저는 아마 이렇게 무릎을 50대 무릎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이제 관리하시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100세까지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왜요? 요즘 다 100세 세대라고 하던데. 네. 좋아요, 어머님. 네. 자, 어머님 오늘 그래서 또 주사 맞으러 갈게요. 예, 그럽시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어머님. 네, 다리가 좋습니다. 안 아파야 뭐 어디로 다니든 맞아요. 다리가 안 아파야 잘 걸어가면서 오장육부도 다 건강하고 다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전의 환자분은요, 사실 무릎이 통증이 많이 아파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씩 좀 불편함이 있으셔서 오셨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비록 지금 살짝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를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연골주사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긴장 푸시고요, 어머니. 이게 원래 힘주면 통증이 더 있거든요. 뭐 많이 맞아봐서 아시긴 하겠지만. 예. 연골 주사는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기 전 다친 연골을 보호해주고 연골에 좋은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도수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손으로 직접 교정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다 해서 주사도 같이 맞고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안 아프니까 뭐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해야죠. 건강하게 뭐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막 주말에는 같이 다니고 그럽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은 일종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잘 한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를 서서히 진행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뒤에 연골에 좋은 약과 연골에 좋은 주사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재활 치료를 미리미리 하신다고 하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시다고 하시면은요,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 예전에는 중장년층 환자가 많았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환자들이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를 미루다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